기본적으로 합의 법칙 자체는 이제 큰 틀의 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또 이제 계산할 때 그냥 첫 번째 발걸음을 뛰는 그런 개념이라서 합의 법칙은 정해지지가 않고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물음에 대한 왜 이렇게 구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합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그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나머지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또는으로 연결이 되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경우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를 세고 이 경우를 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합의 법칙이에요. 지금 내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지는가.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나머지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대부분의 구분되어지는 경우는 또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경우의 수를 각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죠. 봐주니까 그게 합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합의 법칙에서 제시하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또는 관계로 연결돼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되 중복이 발생하는지, 그죠? A에서도 세워지고 B에서도 세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조심해서 고려해라 라는 게 합의 법칙의 큰 틀입니다. 실제로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한데, 연산 방법은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을 측정하는 문제는 얘를 측정하는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글로 상황을 줘줬을 때 네가 이 상황을 이렇게 또는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문제가 나와요. 계산법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서 그게 이제 측정 대상이 아니야. 또 내가 이 상황 이렇게 글로 주면 이거 이렇게 경우를 이렇게 경우로 나눠서 구할 수 있어야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좌표평면에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주사위를 돌려서 주사위 두 개를 돌려서, 그죠? 나온 첫 번째 좌표를 A좌표, 두 번째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Y는 A분의 BX가, 그죠? 얘랑 만날 확률, 뭐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뭐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풀진 않겠지만 그죠?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얘랑 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합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대상이 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직선과 원이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뭐라고 생각해요? 직선과 원이 만나기 위한 조건. 뭐라고 생각해요? 를 지금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런 지식이 좀 바탕이 돼야 합의 법칙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직선과 원이 만난 조건? 기억이 안 나죠? 이런 거 이제 고대의 공식인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만드는 공식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죠? 너무 오래돼서 잊혀졌죠.
수능에는 이런 수준부터 나오니까 잊어먹으면 안 되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인데 8월이잖아. 자꾸 까먹는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3학년 애들도 개념 노트 정리를 한 7판, 8판 정도 해주거든. 노트 어디인지 모르지, 개념 노트. 한두 번에 좀 정리를 해놨다가 다시 보고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서 그 한 맥락에 어떤 개념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힘들게 또 까먹고 그 일이 또 발생한다는 걸 잊어먹지 마시고 그 점을 좀 잘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 직선은 bx-ay는 제네럴 타입으로 일반형으로 변형을 해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돼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때 그 길이가 반지름보다 크면은 안 만나는 거고,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고. 받아들입니까? 그럼 중심이 지금 3,1이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절대가 이제 3,1이니까 3b-a가 반지름이 1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는 거고, 크면 안 만나는 거고. 동의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자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나머지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미적분이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나 수열에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구분하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개념이 더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블랙라벨이나 그 올림포스나 EBS 시리즈는 이런 문제들이 많고, 지금 1푼이나 센이나 그런 데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풀 거예요. 그럼 이제 구분해서 구하는 부분들 생각했는데, 조건은 빠짐없이, 그지? 중복되지 않게 그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느냐,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쓸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원리만 있고 문제마다 솔루션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문제를 다 풀어봐야 원리를 다 알게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네가 해서 그 해법을 찾아내야지.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도 땡기긴 한데, 두 가지 조건은 빠짐없이. 이걸 체크해야 돼. 빠진 게 없나 이걸 체크를 해봐야 돼. 세면서.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중복된 거 없나? 빠지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항상 체크해야 돼. 지금 첫 번째 챕터는 P나 H고 이런 것들을 없이 지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첫 번째 챕터는 여러분 일일이 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조금 뭐 풀면 틀리고 답지를 봤는데 내가 한 거랑 달라서 또 헷갈리고 이제 좀 그런 시간이 오늘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통을 어렵다고 해요. 내가 푸는데 답지랑 달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여튼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2번을 좀 볼게요. 8페이지 2번. 1번은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정육면체 3개를 이어 붙였을 때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꼭지점 O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가는 방법 중에 B와 G를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B와 G를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요 점이 G가 있고, 요 점이 이제 O인 거죠.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O로 가는 경우 중에 B랑 G를 거치지 않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입체에서 입체 정육면체 경로를 따라서 정육면체 경로를 따라가는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의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요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점 A에서 출발해서 요점 B로 가는 최단거리 이렇게 입체 형태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가세노비라고 합니다. 가세노. 가로 플러스 세로 플러스 높이 팩토리얼을 가로팩, 세로팩, 높이 팩토리얼로 나누기 가세노. 이렇게. 가로가 몇 개예요? 세 칸이죠? 세로가 몇 개예요? 두 칸. 높이가 두 칸이죠.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7 팩토리얼을 3팩, 2팩, 6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7팩을 3팩, 2팩, 2팩으로 나누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슈퍼 초딩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일단 계산 한번 해보면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은 약분하고 그 다음에 4니까 총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12죠. 되죠? 이게 이제 가세노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슈퍼 초딩의 방법이 있어요. 슈퍼 초딩 조금 크게 그려야 슈퍼 초딩이 보이는데. 미쳤네. 잘 안 보이네요. 망했네요. 그림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1111 따는 거야. 그죠? 요점에서 요점을 가는 방법 다 한 가지죠. 이렇게. 그죠? 요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요점을 가는 방법도 한 가지죠. 얘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여섯 가지, 10가지 이렇게. 동일, 요거 할 줄 알죠? 요거 이제 슈퍼 초딩 방법. 그럼 언제 쓰냐면, 그죠? 얘랑 이 가세노가 언제 쓰죠? 언제 써요? 네? 아니, 거쳐갈 때.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거쳐가면 가세노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 구멍이나 지나갈 수 없는 지점이나 구멍이나 이렇게 구멍난 경로에서는 슈퍼 초딩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A에서 O로 갈 건데 B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G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구멍난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경로가 존재하는 게 구멍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111로 깔라고. 일단은 여기는 이제 못 지나가. 아예 갈 수가 없고. G도 어때요? 아예 못 지나가죠. 오케이? 그러면 A에서 일단 갈 수 있는 요점 한 가지. 요점 한 가지고. 요점 몇 가지? 두 가지죠. 이렇게. 되죠? 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오케이? 일로 올 수 있는 건 일로 못 오니까 여기로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동의합니까? 이 점으로 몇 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 거리니까. 근데 또 G는 못 오니까. 이 점으로 오는 건 몇 가지예요? 얘가 L로 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한 가지죠. 한 가지가. 그래서 B로 못 오면 이 점도 이제 최단 거리를 못 오니까. 돼?
이 점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죠. 이렇게 오는 거 하나밖에 없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점으로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와서 두 개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두 가지. 자, G는 못 오고요. 이 점은 두 가지만 올 수 있지만 G를 못 오니까 1로는 못 오죠. 1도 1로는 못 오니까 이 점으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네요. 동의합니까? 이 밑으로 와서 G 때문에 이리로 올 수가 없으니까. 아, 여기도 있구나. 얘가 이리로 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네? 그럼 5에 도착하는 방법은 몇 가지? 1로 두 가지, 1로 두 가지니까 네 가지 되는 거죠. 그 구멍 나면은 이 경로를 111로 깔아줍니다. 어떻게 돼? 그걸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을 좀 볼게요. 6번. 붙여도 되겠죠? 번을 좀 보면은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C 도시가 있고 D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네 도시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연결한 도로가 있으면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럼 내가 같은 색을 가능한 도시는 뭐밖에 없어요? A랑 C밖에 없죠. 네? 그럼 색의 개수가 4개 쓰던가 아니면 여기 둘이 같이 쓰면은 3개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걸로 구분하는 거죠. 이게 합의 법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합의 법칙은 다 들어있습니다. 왜 3개 개수가 4개 또는 3개인지 알겠어요? 전체 3개를 쓸 수 있는데 중복해서 쓸 수 있다며. 근데 중복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 한 색을, 여기랑 여기다 한 가지 색깔 채우면 나머지는 두 군데 남았죠. 그 색깔을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쓸 수 있죠. 아니면 4개 쓸 수 있죠. 네? 네 군데다가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죠? 얘랑 네 군데 네 가지 색 칠하면 몇 가지야? 4팩토리얼 가지. 그죠? 네 군데다가, 세 군데다가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24가지? 4P3이죠. 네? 그래서 총 48가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3개, 4개고 여기는 3개니까 중복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동일하네. 그 다음에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11번을 좀 보겠습니다. 11번을 보면은 여학생이 3명이고 남학생이 4명 있어서 총 7명이 있는 거죠.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이런 건 아니온 문제예요.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아니온 문제. 아니온 문제는 항상 이웃 가능을 먼저 나열합니다. 이웃 가능을 먼저 배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웃 불능을 먼저 배열한 이웃 가능의 사이사이에 배열합니다. 사이사이에 배열을 해줘요. 사이 배열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그럼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을 해요. 그죠? 남학생이 지금 이웃 가능이니까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 가지죠.
동의합니까? 그럼 사이사이가 몇 개 생겨요? 5개 생기죠? 이 사이사이 5개의 여학생 3명을 배열하면 되니까 몇 P면? 5P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00 곱하기 5, 4, 3을 계산해주면 되죠. 60 곱하기 120이니까 7200까지가 되겠죠. 동의하죠? 그 다음에 내신 1등급 도전하기는 힌트만 좀 주고 여러분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다시 해줄게요. 이거를 매우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일이 세야 되기 때문입니다. 툴이 없어요. 셀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17번은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오른쪽 그림처럼 전화번호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카드는 9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첫 번째 카드는 아무거나 가져올 수 있는데 두 번째 카드부터는 바로 앞에 가져온 카드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이웃한 카드 중에서만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아무나 가져올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1을 가져왔어요. 그럼 1의 가로와 세로에 인접한 카드가 뭐랑 뭐가 있어요? 2랑 4 있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을 가져오면 두 번째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2랑 4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카드는 2를 가져오고 두 번째 카드는 5를 가져왔어요. 그럼 5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4랑 8이랑 6이죠? 받아들여요? 자, 여기까지 읽고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1에서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9장이 있는데 첫 번째 카드는 아무 카드나 가져올 수 있지만 두 번째 카드부터는 바로 앞에 가져온 카드와 가로 또는 세로 방향 이웃한 카드 중에 하나만 가져올 수 있는데 이웃한 카드가 없으면 더 이상 카드를 가져올 수 없다. 이게 정제하는 방법이죠. 또는 9장의 카드를 모두 가져오면 끝나는 거야. 이때 9장의 카드를 모두 가져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져온 카드에 가로 세로에 있는 애가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는 전부 1에서 9까지 전부 다 끊어와야 되는 거야. 봐주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가볼게요. 내가 1을 집었어요. 그 다음에 2를 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5를 집었어요. 그 다음에 6을 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1, 2, 5 다음에 6을 집으면 6에서 3 또는 9인데 6에서 3으로 가면 막히죠? 막히면 끝난다 그랬잖아. 6에서 9로 가면 다시는 3으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럼 모든 카드를 다 다시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5부터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5에서 갈 수 있는 건 4 아니면 8인 거죠. 5에서 4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머지 카드를 모두 가져오려면 7, 8, 9, 6, 3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죠. 5에서 8로 왔다고 칩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 7로 가면은 저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고 9로 가면 다시 1로 가면 안 되니까. 따라서 1, 2, 5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하나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셀만 하죠. 그래서 1, 2 나머지 1, 2 세는 겁니다.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자, 내가 1을 선택하면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2랑 4뿐이 없죠. 그 다음에 뭐 3이나 5로 가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면 이제 나머지는 한 가지뿐이 없으니까. 자, 내가 2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 4, 5, 세 가지죠. 자, 3을 선택하면은 얘랑 3 선택하면 다음에 두 번째 카드 몇 가지야? 4는 6은 그럼 2랑 4랑 6이랑 8은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어떻게 보면 회전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2랑 4랑 6이랑 8은 다 셀 필요가 없죠. 2를 세서 곱하기 4 하면 되죠. 1이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수가 뭐 있어요? 그죠? 1, 3, 7, 6. 그러니까 1만 세서 4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될 거는 1에서 출발한 거 일일이 다 세고 2에서 출발한 거 일일이 다 세고 또 5에서 출발한 거 일일이 다 세면 되죠. 나머지는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니까. 문제 이해되죠? 그 다음은 이제 네가 푸나 내가 푸나 일일이 세야 되니까 한번 세보시고 뭐가 빠졌고 뭐가 정복이 됐는지만 내가 체크를 좀 해줄게요.
그렇다면 18번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도 A, B, C, D, E, F, G, H, I 이렇게 9개의 점이 있는데 연결 상태만 확인해보면 A라는 점과 I라는 점은 똑같죠. 그 다음에 B, D, H, F 4점이 입장이 똑같죠. 그 다음에 C랑 G가 똑같고 E는 이제 혼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야 되는 점은 A 하나, B 하나, C 하나, E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점만 세서 각각 정리해주면 되겠죠. 동의합니까? 17번과 18번은 조건이 똑같은데 읽어보면 9개의 점 A, B, C, D, E를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이미 한 점을 출발해요. 아무 점이나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따라서 가니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일부의 대각선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동일해.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을 좀 글로 줘서 좀 짜증났던 게 문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3번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6명, 몇 명이냐? 6명 구성이 됐죠. 6자리 앉죠. 할아버지, 아들, 아버지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 어머니랑 딸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 봐줍니까? 그러면은 할머니는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 거죠. 그 어머니, 할머니, 딸을 먼저 배열을 해놓고, 그죠? 어머니, 할머니, 딸을 배열을 해. 이거 네 책 사다 놨어. 너 책 안 샀지? 네, 몰랐어요. 몰랐어? 아이고, 선생님 대충 사무소에 말했는데 확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11시에 오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장난해? 알아. 이제 다음 시험자는 지갑배를 벗고 남학생들은 뽀뽀까지 할 거예요. 저희 셋밖에 그때로 한 명이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 딸, 할머니 셋을 먼저 나열할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이웃하면 안 되잖아. 여자들은 이웃해도 되는데 어머니랑 딸은 또 그 안에서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딸, 할머니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니까 남자 셋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놓고 엄마 놓고 딸을 놓고 이 경우는 남자를 아무데나 배치해도 되고 할머니가 사이드에 있을 때 할머니, 엄마, 딸 놓거나 아니면 엄마, 딸, 할머니 놓거나 할머니가 사이드에 있을 때는 엄마와 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합의법칙으로 분할을 해서 각각 센다면 해줘야 되니까 조금 분할이 복잡하긴 합니다. 그것만 좀 고려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능 따라잡기는 6문제인데 요거는 테스트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